현대차 사전계약 기록 같은 건 많이 보셨죠? 현대기아차는 거의 신차가 나올 때마다 사전계약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사전계약 첫날에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 브랜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모델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현대차한테는 너무 당연한 게 돼서 이제는 감흥이 없을 정도인데, 쌍용차는 그럼 어떨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쌍용차의 사전계약 첫날 최대 실적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액티언 사전계약이 브랜드 역사상 최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17년 만이라 10만 대라도 찍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13대였습니다. 이건 무슨 쌍용차가 보도자료에 안 적어줬으면 저도 몰랐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최대 실적은 2001년에 출시된 렉스턴이고요. 2017년에 출시된 G4 렉스턴이 세 번째로 많은 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토레스도 걱정되는데, 쌍용차가 토레스 사전계약 기록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보자마자 너무 기뻤습니다. 쌍용차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했고요. 심지어 현대차보다도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쌍용차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토레스가 세운 기록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레스가 이번에 기록한 사전계약 대수는 12,000대입니다. 17년 만에 액티언이 4배 정도 되는 기록을 달성한 거죠. 이건 쌍용차 브랜드 역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하루 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당연히 누적 사전계약 대수는 이거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토레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거고, 그 관심이 실제 사전계약 수치로도 이어졌다는 건데, 하루 만에 12,000대면 소렌토나 스포티지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투싼보다는 더 많은 기록입니다. 이거 진짜 박수 쳐주고 싶네요.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차 출시 때 시장 반응을 숫자 자료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이라고요. 사전계약 대수, 그리고 한 달 판매 실적이요. 토레스 같은 차는 숫자 성과가 특히 중요한 게, 현대차랑 르상쉐는 항상 반대죠. 무조건 숫자가 증명해주는 공식은 아니지만 여론상 공식이잖아요. 현대차는 인터넷에서 욕먹으면서 판매량은 반대로 잘 나오고, 쌍용차를 포함한 르상쉐는 인터넷에서는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레스가 그 공식을 깨버린 겁니다. 제일 걸리는 여론이 뭐였냐면, 지금 한창 미디어가 토레스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달리는 댓글이 뭔가요? 댓글로만 응원하지 말고 한 대 사줘라, 댓글만 쓰면 뭐하냐, 정작 쌍용차 타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여론도 깨진 거고요. 제가 노조나 회사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로 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쌍용차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사실 제가 요즘 토레스를 계속 밀어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런 차들이 나오면 항상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각이 잡힙니다. 여론만 좋은 차냐, 좋은 여론 뒤에 어느 정도 숫자 손꼽도 잡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거나 쓸 때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단어 의미가 어떤 거라는 걸 느낌으로는 알잖아요. 이 일만 하는데 그런 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죠. 토레스도 사실 긴가민가 하다가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그 중에서도 쌍용 로고를 과감히 뺀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왔고요. 가격표랑 옵션표를 보고 나서 확신 아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토레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보낸 거고요. 지금 쌍용차 내부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쌍용차랑 KG그룹 분위기를 좀 알아봤거든요. 일단 쌍용차는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토레스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서 이제 신차 출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신차 출시 준비로 한창 바쁘고요. KG그룹도 인수전을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토레스도 반응이 좋아서 진행 상황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KG그룹한테도 토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자,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처음 던진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게임이라는 건 처음에 잘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처음 출발이 좋았으면 속도가 뒤처지거나 추격하는 사람한테 따라잡혀서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쌍용차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단기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입니다. 이게 사전계약 대수가 실제로 나오니까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쌍용차 올해 판매량을 보면 월 평균 판매량이 4,120대 정도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토레스 사전계약 대수만 쌍용차 3개월치 판매량이라는 거죠. 한 차종이 아니라 티볼리, 렉스턴, 코란도, 이 차들을 모두 합친 3개월치 판매량을 토레스가 하루 만에 사전계약만으로 달성한 거라고요. 이 소리는 결국 지금부터는 공장 생산량이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평소 같았으면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현대기아차한테 절대 안 되고, 생산량 좀 받쳐준다고 이게 기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막강한 경쟁 차종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스포티지랑 소렌토 둘 다 대기 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산타페도 대기 기간이 12개월 이상입니다. 솔직히 쌍용차 입장에선 이걸 기회라고 생각 못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게임 결승선은 정해져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1년 뒤에나 게임을 시작한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자꾸 기회라고 해서 무슨 기회
무기이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쌍용차의 부활, 쌍용차가 써낸 토레스 신화, 쌍용차, 토레스의 기적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토레스가 성공의 아이콘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쌍용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지금 쌍용차 공장 상황이 어떤가요? 토레스가 생산되는 건 평택 공장 1라인입니다. 여기서 티볼리랑 코란도도 홀류 생산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왜냐면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생산성이 왜 세계에서 상위권인가요? 홀류 생산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만약에 SM6 판매량이 줄어들면 판매량이 많은 QM6 생산량을 늘리면 되니까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공장 가동률까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산량 세계 상위권이라는 기록을 만들어준 거고, 쌍용차도 공장 조건이 비슷합니다. 1라인에서 티볼리, 코란도, 토레스가 홀류 생산되는 거면 다른 차종 생산을 과감하게 줄이면 되고요. 동시에 토레스 생산량을 늘리면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토레스의 시간당 생산량은 22대라고 합니다. 쌍용차 공장 근무 시간이 11시간 정도 됩니다. 영업일이 22일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5320대 정도 되죠. 여기에 야간 교대 근무까지 9시간이 추가된다고 하면 4350대가 더 만들어집니다. 한 달에 생산이 가능한 토레스가 9670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생산 능력하고 실제 생산 대수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계기판도 그렇죠. 220km가 최고 속도라고 쓰여 있지만 막상 220km로 달리거나 달릴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능력이 9600대라고 해서 9600대를 꽉 채워서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랜저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생산 능력이 굉장히 훌륭할 거라는 소리죠. 이 정도 능력이면 한 달에 7500대 정도만 생산이 가능해도 충분히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기 기간이 2개월만 돼도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임팔라 같은 차들처럼 공급이 수요를 대응하지 못해서 폭망하는 사례로 남지 말고 공장 생산량을 꼭 최대치로 조율했으면 합니다. 노조도 토레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으니까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느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쌍용차 공장 생산 능력치를 숫자 자료로 꼭 공개했으면 합니다. 숫자 자료가 없으니까 토레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생산이 가능할지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고요. 노조한테는 성과이자 목표가 되는 자료니까 하루빨리 공개하는 걸 요청드립니다. 생산 능력하고 연결되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도 지금 쌍용차가 어느 정도로 재고를 쌓아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토레스 출시 시기가 한번 밀렸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밀렸잖아요. 이게 반도체 공급 상황을 고려해서 미룬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되냐면 초기 물량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재고 확보를 한 기간이 한 달이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이걸 토대로 초기 물량을 무조건 잘 대응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부문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워딩 관련된 것부터 볼까요? 지금 살짝 불안한 게 뭐냐면 정통 SUV라는 키워드입니다.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통 SUV라는 키워드를 대놓고 밀면 안 된다고요. 정통 SUV라고 하려면 적어도 브롱코나 랭글러 같은 옵션 구성에 차체도 프레임바디를 썼어야 합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지금 토레스는 공격받을 만한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통 SUV 키워드를 너무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 코란도 차체 쓰는 주제에 정통 SUV는 무슨, 그냥 코란도의 껍데기만 바꾼 차지, 이런 소리 무조건 나오겠죠. 벌써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왜 불안하냐면 쌍용차가 토레스 광고 영상을 새로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죄다 오프로드 장면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콘셉트로 광고 영상이 공개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걸로만 보면 정통 SUV라는 키워드를 밀고 갈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채널 시승기를 제작한다면 김승현 편집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 화려한 도심 풍경 주행을 시작으로 서서히 시골길로 접어들고 오프로드 장면을 제대로 찍고 마무리하자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토레스는 도심형 SUV의 매력뿐 아니라 정통 SUV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차라는 걸 강조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토레스가 딱 그렇잖아요. 도심형 SUV 기반이지만 레트로 스타일을 과감하게 적용했고 오프로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정통 SUV의 매력까지 갖춘 차죠. 딱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마케팅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쌍용차가 진짜 마케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좀 뿌듯합니다. 무쏘라는 이름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토레스로 이름을 결정했다는 것부터 쌍용차가 우리 스포일러 채널을 비롯한 여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통 SUV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티볼리 패밀리룩에 오프로드 능력도 전혀 없는 차한테 코란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딱 가능한 범위에서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휠베이스 수치입니다. 이거 어떻게든 장점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토레스가 수입차였다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차는 실내 공간이 국산차보다 좁아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산차는 그렇지 않죠. 무조건 현대차만큼 넓거나 더 넓어야 경쟁력이라 생각하더라고요. 토레스가 진짜 소형차만큼 좁은 건 아니잖아요. 4인 가족이 타도 무리 없는 공간이 분명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휠베이스 수치가 똑같은 코란도도 좁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소렌토랑 크기 재현이 일부 비슷하다고 해서 실내 공간도 소렌토만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틀어서 좋은 점으로 승화시킬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휠베이스가 짧으면 장점이 뭔가요? 회전 반경이 짧다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 회전하기가 좋다는 건 도심 좁은 골목이나 주차할 때 좋다는 거고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좋습니다. 회전 반경이 짧아야 바위 같은 틈에서도 잘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프로드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는 분들은 글
글쎄요, 이 차가 그만큼의 능력까지 갖췄다고 말하는 건 홍보에서도 필수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아마 단점으로 거론된 것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쌍용차 내부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정도로 많으니까 이걸 시승행사 브리핑하고 출시 보도자료에서 꼭 장점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토레스가 숫자로 된 성과를 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검토는 한 번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